안녕하세요, 트래블레이저 여러분. 코리안 블레이저 커넥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이자 세일즈포스 공인 인증 강사 지하나입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슬랙 챔피언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당근마켓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계신 김수빈님을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수빈님과 함께 개발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슬랙의 기능과 사례, 그리고 개인적인 슬랙 챔피언 스토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일즈포스 커뮤니티 매니저 현진입니다. 수빈님, 오늘 팟캐스트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인프라실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슬랙 챔피언 네트워크에는 작년부터 합류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코리안 블레이저 커넥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수빈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슬랙을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게다가 직전 에피소드에서 우리 봉우리님 슬랙 챔피언 스토리를 또 듣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슬랙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수빈님께서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슬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슬랙은 팀 커뮤니케이션과 생산성을 위해 만들어진 협업 도구인데요. 2013년 처음 출시되었을 때에는 실시간 메시징 기능을 시작으로 현재는 파일 공유나 워크플로우나 봇을 통한 자동화, 캔버스를 통한 문서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일즈포스에서도 업무를 진행할 때 사내 외부 분들과 소통할 때도 메일을 많이 사용했었지만 요즘에는 보통 슬랙으로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화했던 내용들이나 정보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아카이빙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슬랙 챔피언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슬랙 챔피언은 회사 내에서 슬랙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슬랙과는 슬랙의 최신 제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고 또 Q&A, 핸즈온 등의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고요. 회사 내에서는 슬랙을 더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능을 활용해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와, 수빈님, 정말 그 슬랙을 정말 잘 알 수밖에 없으실 포지션일 것 같아요. 슬랙을 더 잘 사용하고 있도록 가장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항상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더 나은 버전으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또 회사에도 지원하고 돕고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수빈이 정말 멋있습니다. 네, 그 슬랙 챔피언으로서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또 내부적으로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슬랙 워크플로우나 봇을 알려드리거나 개발하기도 하고 또 주변 동료분들의 슬랙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드리면서 기여해왔던 것 같습니다. 워크플로우나 봇을 활용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인 사례. 맞아요. 우리가 요새 봇 하면 너무 핫하잖아요. 워크플로우도 우리 세일즈포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안 들어보실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플로우라고 해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뭔가 자동화하고 또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소중한 툴이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데 업무 생산성을 높인 사례가 또 구체적으로 수빈님의 버전으로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당근마켓에서 수빈님께서 진행하신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팀원들한테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기능이라든지 또 그런 슬랙 워크플로우나 봇 기능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든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부분들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당근의 저희 팀에서는 슬랙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다른 팀의 팀원분들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슬랙 워크플로우에는 스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외부의 다른 서비스들을 정말 쉽게 연동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운영 업무를 구글 시트에 기록하고 자동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의 이름, 신청 사유, 신청한 날짜 등을 구글 시트의 각 컬럼에 기록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운영 업무를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슬랙의 업무 활용성에 대한 가능성은 정말 넓고도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빈님께서 슬랙을 활용하시는 노하우에 대해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슬랙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잘 쓰고 계신 기능은 무엇일까요? 슬랙에는 기본적인 메신저로서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건 워크플로우와 봇 기능인데요. 처음에는 봇을 통해 다양한 기능들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직접 개발한 번역 봇입니다. 당근은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캐나다, 일본 등의 해외 지사의 외국인 직원분들과 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중의 다른 번역 봇들은 메시지의 서식이 깨지거나 번역 퀄리티가 낮은 경우가 있어서 직접 디벨 API를 이용해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와, 번역봇을 직접 기획 개발하셨다니 정말 멋지세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관심으로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원리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당근마켓이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다 했던 그 시점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많이 확장됐잖아요. 그러면은 지리적으로 그 확장된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메신저 기능에서 주고받고 해야 될 텐데 그 각각 다른 언어를 주고받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번역이 이루어져서 주고받는 건지 소통 방식도 궁금하고요. 이 DeepL API라는 거의 뭐 장점 같은 거, 왜 이거를 굳이 선택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테크니컬한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리가 궁금해서요. 네. 번역봇을 처음 개발할 때 구글 번역이나 네이버 파파고와 같은 다른 번역 서비스들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에는 디벨의 번역 퀄리티가 가장 높았습니다. 봇을 구현할 때는 슬랙의 메시지 구조와 포매팅을 모두 파싱하고 또 각 토큰을 각각 나눠서 번역해서 API를 호출하고 또 서버에서는 이러한 번역 API의 호출 결과를 다시 취합해서 전체 메시지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훨씬 높은 퀄리티로 슬랙 메시지를 번역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슬랙의 메시지 그 자체 애초의 구조를 그 포매팅 자체를 다 일일이 파싱한 다음에 그걸 나눠서 각각 번역한 다음에 API 호출 이렇게 파싱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정확도를 좀 높이는 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수빈이 이런 번역 봇을 개발하면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실 때 얻었던 장점, 뭐 예를 들어서 소통이라든지 등등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번역봇을 개발하고 사용하면서부터는 언어의 장벽 없이 각자의 네이티브 언어를 이용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게 가장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외부 기업과의 협업 과정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저희 번역봇을 보고 신기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번역봇 기획 개발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면 수빈님, 요즘에 슬랙을 활용한 자동화 방식에 대한 구현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는 워크플로우 스텝 기능이 정말 많이 개선되어서 대부분의 자동화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노션이나 지라, 구글 드라이브, 깃헙 등의 다양한 앱들이 워크플로우 스텝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스텝들을 잘 활용해서 조합하면 직접 개발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빈님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셀즈포스 어드민 공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슬랙과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장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 기조가 로우 코드, 노 코드 기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텝같이 아주 탁월한 툴을 사용해서 직접 코딩을 통해서 개발할 필요가 없이 우리 뭐 시스템 어드민이나 비개발자들이 이런 모든 다양한 필드에 다 참여가 돼서 개발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구현, 개발 이런 필드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 이외의 업무에서도 또 어떻게 슬랙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신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슬랙의 허들 기능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슬랙 허들 기능이 많이 발전하면서 채널의 사용자들이 허들에 쉽게 참여하고 또 허들 내에서의 채팅이 슬랙 스레드에 그대로 남는다든지 사용하기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팀에서도 원격 근무를 하거나 혹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소통하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른 팀원분들과 허들로도 많은 소통을 진행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아인슈타인 덕분에 미팅록까지 작성이 가능하죠. 슬랙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채널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당근에서는 슬랙 채널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운영하고 계신지 당근만의 팁이 있으실까요? 당근의 경우 슬랙 채널을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채널은 기본적으로 공개 채널로 생성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요청을 받는 채널들의 경우에는 슬랙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일관된 형식으로 요청을 받고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슬랙을 사용할 때 어쨌든 어떤 아젠다 또는 특정 사람들과의 뭐 태스크포스 팀이나 뭐 엑스퍼트 팀이나 이렇게 해서 협업을 이용해서 채널을 만들 때요. 그럴 때 어쨌든 이런 시큐리티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공개 채널로 검색할 수 있게 둘지 아니면 프라이빗하게 그 해당 멤버들만 볼 수 있을지 이거는 세일즈포스 전체 기조에도 참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슬랙의 유용한 기능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수빈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셨거나 팀 안에서 과업을 수행하실 때 좀 불편했던 부분 있을까요? 슬랙을 사용하면서 아무래도 어려운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랙에서 제공하진 않지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슬랙 마켓플레이스에 출시되어 있는 봇들을 사용하거나 혹은 직접 슬랙 봇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이나 동작과 관련해서 다소 헷갈리는 부분들은 슬랙 담당자분들과 슬랙 커넥트로 연결돼서 소통할 수 있는 슬랙 채널이 있어서 이곳에서 직접 여쭤보고 있기도 합니다. 혹은 다양한 회사의 슬랙 챔피언분들이 모여 계신 슬랙 챔피언 네트워크, 슬랙 워크스페이스에서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여쭤보고 조언을 구하면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업무 향상성을 위해서 봇 개발부터 다양한 팀과 그리고 챔피언분들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수빈님의 열정 정말 멋지십니다. 그렇다면 업무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재 시도해보고 있는 것은 슬랙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요청이나 질문, 문의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응답하고 라우팅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팀에서 여쭤보고 또 다양한 팀에서 답변하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분석해서 키워드나 문맥을 기반으로 해당하는 팀을 멘션하거나 답변이나 가이드 문서를 자동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자동화해보고 있습니다. 이 자동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팀 간의 반복적인 의사소통 비용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어차피 세일즈포스랑 직접적 연동을 통해서 슬랙이 잘 구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엑서사이즈 실습 데모 중에요. 실제로 영업 담당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입장하자마자 자신의 화면에서 자신의 이름이 멘셔닝 된 화면에 띄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모 엑서사이즈가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빈님께서 어쨌든 다양한 팀에서 의사소통하고 자신을 멘션하거나 팀을 멘션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협업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해당 엑서사이즈가 함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요, 여러분 청취자분들도요, 세일즈포스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슬랙을 함께 사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 점점 많아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슬랙을 연동해서 세일즈포스를 활용하는 그 활용성이 정말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같이 멘션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슬랙 챔피언으로서 개인적으로 나아가고 싶은 목표, 방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빈님. 슬랙 챔피언 네트워크에는 슬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슬랙 챔피언으로서 더 기여하고 또 다른 챔피언분들을 돕고 다른 챔피언분들과 잘 소통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네, 챔피언으로서 성장하실 수빈님의 모습들 정말 기대됩니다. 슬랙에 대한 전망이나 개인적으로 바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슬랙에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비영리 단체나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료 플랜을 사용하는 단체들에서는 90일 이전의 대화 기록을 볼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랜을 살펴봤을 때 비영리 단체나 커뮤니티들에서는 제약사항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비영리 단체나 커뮤니티한테 제약사항은 혹시 왜 있는 건가요? 이게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관점인가요? 라이센스 구매 여부의 관점인가요? 세큐리티의 관점인가요? 라이센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영리 단체로서 인증을 받고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절차들이 조금 많고 또 비영리 단체로서 라이선스를 받더라도 완전한 무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제약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라이센스를 구매했다고 해도 생기는 제약사항이니까요. 그리고 90일 이전에 대화 기록을 볼 수 없다는 건 데이터가 어쨌든 휘발된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안타깝네요. 이 방송 듣고 계신 슬랙 관계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잘 고려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빈님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어요. 마지막으로 슬랙을 사용하고 계신 우리 유저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슬랙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슬랙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보면서 재미있게 협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빈님 오늘 정말 많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슬랙으로 수빈님께서 즐겁게 협업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도 코리안 블레이즈 커넥트에서 수빈님과 즐겁게 협업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수빈님의 슬랙 전의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슬랙에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요, 슬랙의 주요한 기능과 다양한 활용 팁, 더불어서 슬랙 챔피언의 역할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슬랙을 사용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다음 시즌에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설명란에 있는 설문 URL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다음 시즌에서도 더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Blaze your trail. Blaze Blaze your your trail.